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달 연속 하락하던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104.85로 집계됐으며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활물가지수도 0.3% 오른 104.56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와 상추, 호박 등 일부 채소가 50% 내외로 상승했고 마늘이 10.7%, 오징어와 고등어가 각각 4.7%와 2.3% 하락했습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는데도 화창한 날씨를 요즘 보기 힘듭니다. 궂은 날씨에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른바 가을 장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가을 장마는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 비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터운 비구름이 며칠째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지난주부터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마치 장마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전남 동부 지역에는 평균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일 한때 여수와 광양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 현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을 장마는 가을로 계절이 넘어가는 시기에 북서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시작됩니다. 습한 두 기단이 만나 서로를 밀어내는 여름 장마와 달리 건조한 기단이 습한 기단에 파고들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짧은 기간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가을 장마의 특징입니다. 가을 장마는 보통 중북부 지방부터 시작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해안부터 시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남해안까지 바로 내려가면서 그쪽에 이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제 고기압이 이제 훨씬 강했다면은 물론 내륙 쪽에 이제 걸쳤겠죠. 가을 장마를 불러왔던 정체 전선은 이번 주 북쪽으로 올라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13호 태풍 링링은 금요일 밤부터 남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토요일 아침 목포 인근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수축되면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준 곳이 바로 고흥군입니다. 요즘 이 태양광 발전 사업들을 둘러싸고 지역 내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흥군의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간직한 고흥군 포두면 한 바닷가 마을. 귀촌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새롭게 마을이 형성돼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 뒷산에 최근 장비까지 동원돼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이루어지면서 붉은 빛에 민둥산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태양광 발전 시설 기업이 2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위한 기반 조성 공사에 착수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습 침수 지역인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설 지역이 급경사지여서 토사가 흘러내리면 인근 양식장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같은 거 절대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 여기 오면 여기 양식장 피해 있죠. 근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게 허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누가 여기 와서 살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피해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답이 없는 거죠. 고흥군도 주민 민원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행정적으로 사업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은 지역에 빠르게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2년여 전 비로소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결국 조례가 개정되기 전 시점인 2017년 6월 이전에 시설 허가를 내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의 경우 규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사업자 측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오염 문제, 특히 토사 유출이라든가 배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 토목 공사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벌목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 측과 지속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역의 현재 태양광 시설 허가 건은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2,900여 건. 천혜의 환경을 간직한 아껴둔 땅 공이 태양광 시설에 빠르게 점령당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선거당국이 추석 기간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실시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명절을 이용해 선물 제공과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단속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의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5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14만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무소속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가정폭력 건수가 전국적으로 14만 5천 건을 웃돌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사건 초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생업에서 은퇴한 뒤 화가의 길을 택한 여수의 78세 할아버지가 올해 국전 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 출신의 이 노 화가는 하고 싶었던 일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어구들이 널린 해변의 고인 바닷물 속을 고기들이 유영합니다. 남도 바닷가의 모습이 단단하게 묘사된 구상화 그리움. 지난달 시상식이 열린 박병욱 화가의 올해 국전 특선 입상작입니다. 부서져 갖고 있는 상태, 말하자면 공예가 된 상태를 경고 쪽으로 저 생각해서 그래도 그 어린 시절 놀던 데가 그리워서. 국내 최대名전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까지 2달 새로 연거푸 수상한 박 작가의 나이는 올해로 78살.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그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무원 생활에 생업을 위해 조경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던 박 작가는 결국 은퇴한 후에야 절박하게 원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응원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해놓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그만둬야 하시겠다는 그런 가슴에가 지금 수십 년을 가면서도 거의 맺혀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이 드셔갖고 나가 그림 한번 그려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소리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그려보라고 나가 그랬네요. 앞으로 10년 이상 그림에 혼신의 힘을 쏟아보겠다는 노 화가. 제2의 인생 앞에서 망설이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마음이 시키는 일 함께 뜨겁게 매달려보자고 독려합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늙은이도 되는데 그 용기를 버리지 마라.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태풍 예보에 따라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고 오는 20일부터 마칭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중복 일정을 고려해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6일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는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일원에서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 최근 해드렸는데요. 이들 폐기물이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재로 주로 쓰이면서 2차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타일을 받고 기초틀을 만드는 공정이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건축 폐기물과 함께 외부에 무단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지대 논을 올리기 위한 성토용으로 수천 톤이 매립됐습니다. 특수 화공약품이 섞인 시멘트 덩어리와 폐자재가 마구 섞였고 염도까지 높아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로 들어갔는데 그 뻘이나 흙 안에가
그 고화재라든가 시멘트 성분인 뭐 덩어리들이 많이 보이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위반상을 확인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논도 올해 초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농민들은 애초 폐기물이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정말 빨로 가요. 말라붙지 않죠. 오령지구와 남학 신도시 건축 현장에서 농지 개량을 빙자한 폐기물 무단 반출과 밀입은 관련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무안은 물론 영암, 목포에까지 인근 농경지나 공터를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가 인력 부족만을 탓하기에는 폐기물 투기 사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도내 3천여 농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6만 8천여 농가에서 11만 1천여 헥타르 면적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3,400여 농가가 87억여 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3만여 농가에서 1,400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억 원을 확보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공모에 별량면 도홍마을이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21가구가 사는 도홍마을은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 4만 제곱미터를 사업 부지로 제시했고 유치 의사를 표명했던 또 다른 8개 마을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내년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협의를 통해 입지를 최종 선정하고 국비와 시비 1,500억 원을 투자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올 초 증가세를 보이던 여수 지역 방문객 수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전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여수 지역 방문객 수는 93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5만 1,000명에 비해 4만 4천 명, 0.5% 감소했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최고 10%까지 방문객이 많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감소세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 일대와 제주도에선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도 언제든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내일까지 수도권 등 중서부와 제주도에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최고 100mm 안팎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차츰 제주도부터 북상 중인 태풍 닝닝에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현재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40km의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을 했는데요. 지금 예측대로라면 토요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이후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밤이면 저녁이면 경기 서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쪽 반경에 놓이기 때문에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칠 수 있겠고요. 내일 오후 당장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